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발 훈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0.17% 하락한 59,400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한 때 61,100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1시 12분께 59,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TSMC가 실적을 발표한 2시 30분을 기점으로 상승 탄력 받아가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칩타다나증권은 인도네시아제계 6위 리포그룹 계열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금융사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SMR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 17일 국내 원전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날보다 8.68% 오른 21,15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날 외국인 순매수액이 918억 원에 달해 전체 종목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투자용 국채가 긴 만기와 금리 하락의 발목이 잡혀 이달에도 1,000억 원가량의 미달 물량을 쌓았습니다. 연간 미달액이 2,00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12월 추가 발행 국고채 전문 중개인 판매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약세를 보인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2시 30분쯤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분봉상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팔자세가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멈추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금 매도 전환을 하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27거래를 연속해서 삼성전자를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장악했던 쪽은 역시나 전력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아마존이 SMR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우리 장의 훈풍을 깃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테크잉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공략주로 걸어주셨는데 네. 그 다음 거래일 월요일에 와 8%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저 사람이 누구지 하신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일단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제 여러분께 방송에서 이제 뵌 지가 3개월 됐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시장이 2,850에서 지금 이제 오늘 2,600이죠. 한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께 한 뭐 30종목 정도로 갖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한 종목 제외하고는 다 수익이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수익을 갖다가 실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제가 뭐 종목을 선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공략주를 해서 테크윙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장중에 이제 보니까 그 다음 날 6.75 제가 이거를 갖다 이제 올리면서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뭐 안 좋은 이유도 아니고 좀 과하게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방송의 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우량주를 좀 쌀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송에 나오면 더 시세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은데 이제 뭐 우량 주식을 싸게 사는 눌림목에 사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좀 운 좋게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뭐 코스피가 일주일에 한 70포인트 빠질 때에도 제가 이제 종목을 한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수익률이 다 뭐 8%, 9%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다 여러분들 아시는 종목들이죠. 휴젤, 메디톡스,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20%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중대형 우량주를 이제 눌림목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떤 시장에 또 방송을 보고도 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수급이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이닉스도 지금 저도 뭐 아직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15만 원 그때 이제 막 위태롭게 하락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죠. 하이닉스는 방송에서 이제 2번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 15만 원, 15만 원 그래서 아주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뒤에서 어떻게 종목을 갖다가 발굴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뭐 제가 그 동안에 어쨌든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형 증권사에서 한 20년 동안 0.1%의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불려주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회사를 갖다가 나오고 제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이제 99.9% 아직 자산가가 되지 못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0.1%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많이 배운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 투자할 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자금도 중요하지만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제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투자 원칙은 뭐 차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투자 원칙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한 85% 정도 이상은 되는 그런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를 갖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중대형 우량주를 갖다가 좀 급소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과 계속 지금 같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한 시가총액 10조 정도 하는 회사인데 한 2달 만에 2배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타이밍과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그런 3가지의 비법,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주셨던 공략주가 바로 그 다음 날에 급등세가 나왔죠. 그리고 꾸준히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은 쭉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상위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동안의 노하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는 알테오젠, 테크윙, 효성 TNC, SK 스퀘어 이렇게 4개의 종목 갖고 와 주셨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도 있고요. 새롭게 포착된 종목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도 이 안에서 로켓 배송 종목 있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포착 종목도 눈에 띕니다. 또테오젠이더라고요. 그렇죠. 또테오젠. 그리고 마켓 이슈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오늘은 어떤 걸로 준비를 했는지 쭉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포착주는 일단 뭐 또테오젠을 갖다가 지금 들고 왔는데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타이밍 많이 잡아드리고 일단은 한번 매도를 갖다가 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재매수를 갖다가 지금 한 상태. 그러니까 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별로 신경이 별로 안 쓰이는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포착주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앞으로도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시점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테크윙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2번 딴딴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한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발생을 하고 3만 원 5천 원, 4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뭐 6, 8% 한 이틀 동안에 한 12% 정도 그렇게 고점 기준으로는 수익이 났더라고요. 자, 일단 뭐 테크윙일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효성 TNC 지금 화학주가 아시다시피 바닥이다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업종을 갖다가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효성 TNC도 포착주로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SK 스퀘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SK 하이닉스의 그 지주회사죠. 근데 이제 지금 엊그저께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분을 갖다가 이제 매집을 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재밌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SK 스퀘어일지 이렇게 4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일단 오늘 방송 후반에 장중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뭐 말씀드리고 다 중대형 우량주 좀 굵직굵직한 큰 주식임에도 성과가 막 코스닥 종목보다 오히려 더 성과가 잘 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기대해 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배당을 갖다가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 주식이 198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총 43년이죠. 4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11.7%예요. 1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면은 1억 3천.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13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하나로 충분히 부자가 된 거죠. 만약에 20살에 1억을 사놨다. 그러면 60세 때 130억. 예, 엄청난.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수익률을 보시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의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연평균 16.2%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사실 수익이 제일 좋았죠. 그렇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43년 동안에 요때 처음에 20년이 되게 좋았고 근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익률이 3.7%가 안 돼요. 3.79%.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5년 동안에 만약에 1억을 했다 그러면은 15년 동안에 1억 3천만 원 된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수익률이 작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8년 동안에 연평균 13.2%의 수익을 냈습니다. 요런 지금 이 수익률을 보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라고 혹시 그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뒤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 증시 100년 차트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198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5.1 쇼크 있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80년부터 23년, 그러니까 비교적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태동하기 시작한 게 80년대 이후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어떤 그 흐름을 갖다 보였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 오늘 영상은 정말 너무 좀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에서 보셨던 이 기간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때를 보자고요. 여기 지금 노란색 형광펜 쳐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잘 가다가 수익이 좀 머무르고 있죠.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장이 랠리를 갖다 달리고 있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게 2000년이고 요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기간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이 3.7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2000년 뭐 이제 기술주 버블이 끝나고 이제 뭐 뭔가 이제 기술주가 좀 고난이 있었죠. 근데 그 시기에 보시면 이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되게 좋은 주식이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3조 달러를 훌쩍 넘겼죠. 그리고 지금은 좀 빠졌는데, 자, 어쨌든지 지금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이게 정말 최고의 주식이구나 하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무려 15년이 지나서 원금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는 마이너스 뭐 한 30%, 50% 막 그렇게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식을 갖다 고점에 사면은 답이 없다. 15년 동안 본전을 못 찾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15년 동안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을 못 냈느냐?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이 2000년에 1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이제 1조 3천억. 대충 이제 뭐 1000원으로 해서 그냥 1조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주가는 계속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지만 2015년 즈음이 됐을 때는 이익이 3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3배가 는 거죠. 근데 어쨌건 똑같이 이익이 3배가 늘었는데 이 15년 동안은 주가가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주가가 날아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상식이 실제 주식 시장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당시 이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갖다 보시면 기술주가 이제 그동안 많이 좀 횡보를 갖다가 했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은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배경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워렌 버핏도 이제 애플 주식을 갖다가 뭐 50%로 갖다가 판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결국 빅테크의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동안에 계속 빅테크 성장률이 정말 괄목할 만하게 그런 성과를 보여줬었는데 전성기 때 비해서는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성장률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2000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가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성장률이 확 둔화가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장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냉랭한 2030 발빠르게 이제 계좌에 무언가 담았는데 무엇을 담았나고 보니까 국내 주식 계좌의 절반 이상은 미국 상장 지수 펀드 ETF로 채워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ETF를 갖다가 미국 주식을 갖다가 ETF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기대 수익을 얼마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확증 편향이 이제 그 철학 용어인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죠. 결국 잘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한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이 부분들만 정보들을 갖다 골라서 보여준다는 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국내 증권사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20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이 좋다, 미국 주식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거 10년 동안을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자, 그러면 미국 주식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년 수익률을 얘기하고 한국 주식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0년 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주식은 이전의 10년이 좋았고 최근의 10년은 죽쓰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전의 10년은 재미없었고 아까 보셨다시피 최근의 10년은 날아갔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수익률에서 여기 지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한국 증시가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3.79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주식은 이제 13.2% 그런데 한국 주식은 사실 뭐 지금 거의 뭐 제자리죠, 그렇죠?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이 더 좋아요, 수익률이. 좋긴 좋아요. 그리고 배당도 잘 줘요. 지금 미국 주식은 배당률이 한 2%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6%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갖다 저도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속이 막 쓰린 경우가 많은데 미국 주식이 저도 좋은데 미국 주식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여기서 지금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사이트가 미국의 약간 공공기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그 구글에서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 사이트를 보실 수 있으신데 여기에 연도를 치고 입력을 하면 수익률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이때 만약에 100달러를 넣었다 그러면 600달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 24년 동안 6배가 수익이 난 건데 그러면 연평균 수익률 하면 7.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그냥 노멀하게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지수 ETF에 돈을 넣었을 때 노멀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7.64 정도가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죠. 순수하게 가격 변화로 치면은 5.8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타는 배당금을 갖다 고려하면 7.6%. 7.6%면 좋은 수익률이죠. 예, 좋은 수익률입니다. 계속 연평균 꾸준하게 7.6%를 낸다는 건 되게 우수한 성과인데,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익률이 아주 고수익이 아니구나 하는 부분을 갖다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지금 올해도 미국 주식은 한 20몇 프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우지수가 지금 43번째 신고가를 갖다가 지금 뚫고 있죠. S&P 지수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신저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연도별 수익률을 갖다 봤어요. 그랬더니 연도별 수익률이 그래도 맞아 그래. 좀 주식한다 그러면 연에 잘 나올 때 한 20% 이상은 나야지. 실제로 그래요. 이게 20% 라인인데 미국의 지수 자체가 뭐 오르면 그래도 20% 이상씩 오릅니다. 대신에 빠질 때도 좀 화끈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녹색 그래프가 그러니까 수익이 한 20% 이상 난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해서 수익률은 연평균으로 치면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먹을 때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연평균 수익률은 8%밖에 안 될까? 이거는 결국은 마이너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리스크 관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한번 크게 날 때가 거의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만약에 이런 타이밍을 나는 잘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미국 주식은 지수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나는 그냥 묻어놓고 볼래. 그러면은 평균적인 기대 수익은 한 8%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렇게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30종목 중에서 29개 종목이 좋았어요. 그것도 불과 한 3개월 좀 안 된 시간 동안에.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했다면은 이런 승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노하우도 그렇고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종목이 실패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러면 자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은 되게 좋은 선택이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테크윙도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뭐 2주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더 성과를 갖다 잘 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혹시 나는 그러지 않나? 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땅을 갖다가 파요. 그랬는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파요.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그리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난 역시 안 되는 걸까? 근데 보면은 보물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것도 재미없네, 이것도 재미없네. 그러고 보면은 지금 국내 주식이 되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되게 단기적인 쇼텀 마인드로 주식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피하셔야 될 부분은 어디가 수익이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따라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서 수익 난데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합니다. 이러면은. 약간 좀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익 난데를 갖다가 쫓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좀 진득하니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멘토도 그렇고 또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좀 그러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피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렵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럼 결국은 뭐 기대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다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이 시작하기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너무 그쪽에 올인을 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요즘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절로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런 해안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종목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가 가장 투자를 두려워하는 게 손실을 볼까 봐잖아요. 근데 그렇죠.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마 그 이런 부분을 보셨을 것 같아요. 낙주매매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시면 뭐 구글에서도 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많이 빠진 주식을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내가 사는 거는 많이 빠졌다고 사면 더 빠지더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 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낙주매매의 기본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반대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되고 있어요. 투자는 결국 소수의 게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자, 이 강의를 갖다가 들은 그 분이 후기를 갖다가 이런 내용을 갖다 올려주셨는데 낙주매매를 갖다 알고 난 뒤에 손절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보니까 주식을 사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손절하지 않을 자리가 있어? 그런 자리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그리고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하이닉스를 갖다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근데 되게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시면 2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졌죠. 엔비디아도 사야 되고 하이닉스도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근데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갑자기 망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2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불과 보시면 한 달도 안 된 기간이에요.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실제로 조금 더 빠지면 반토막인 거죠. 그렇죠? 12만 원이었으면 반토막인데 아무튼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리스크는 되게 작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손절하지 않을 자리죠. 그렇죠? 네, 여기서 손절을 갖다가 하면은 사실상 바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15만 원 갔을 때 이때 모건 스탠리 리포트 때문에 그랬을 때 이때는 제가 엄청 강조를 했죠. 네,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9만 6천 원 오는 현재 여기 있죠, 그렇죠? 네. 자, 뭐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런 자리가 결국은 손절하지 않을 자리라는 거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갖다 보통 주식을 사시는 때는 보통 이런 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 사가지고 뭐 물렸어, 뭐 손해 봤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럴 때, 요럴 때 주식을 사느냐? 이런 게 이제 낙주매매의 기법입니다. 자, 일단 급락주 스윙 투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앵커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텐데 기법 자료에 보면 그 USB 자료에 보면 15강에 이제 낙주매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갖다 해놨어요.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앞에서 보셨던 그런 시점이 결국은 공포가 시장을 갖다가 투자자들을 갖다가 사로잡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결국은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보다가 이게 급락할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보시면 이제 HLB 차트예요. 제가 올 초에 이제 한 2배 이상, 한 2개월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애매하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급락할 때가 매수하는 자리라는 거죠. 낙주매매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빠지면 일단 조금 사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투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투매가 5만 5천 원에서 한 4만 2천 원까지 순식간에 빠지고 나서 4만 2, 3천 원에서 6만 원까지가 한 5일 만에, 그러니까 몇 프로가 수익 난 건가요? 거의 한 30%가 5일 만에 수익이 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애매하게 하락하는 자리에서 관망을 하다가 결국 이 각도가 무너질 때요. 이럴 때가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할 전이니까 50만 원에서 한 거의 70만 원까지, 그러니까 수익률 한 30%, 40%가 보시면은 실제로 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때도. 이런 게 이제 낙주매매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런 이게 만약에 이제 대형주도 그런데 중형주, 중소형주,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가총액 한 뭐 5천억, 1조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보시면 이제 2월 초에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에서도 낙주매매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보시면 15,000원 AI 이 테마로 해가지고 15,000원부터 해서 10,000원이 순식간에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한 3분의 1 이상이 불과 한 1, 2주 만에 박살이 난 거죠.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순간인데 이때 이제 낙주매매 시스템에 이제 이 종목이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익률이 50%가 난 거죠. 10,000원에서 15,000원이니까. 그 뒤에는 뭐 17,000원도 가고 그랬었는데 한 달 기간 동안에 한 70%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막 1조 그런 주식들은 움직이면 팍팍 움직이잖아요. 예,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요때 낙주매매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이 당시에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였었는데 보시면 이게 한 일주일 사이죠. 그렇죠? 네, 수익률이 40%입니다. 40%. 이것도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낙주매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뭐 수익률이 그렇게 뭐 정말 무섭게 임팩트 있게 나는 기법이고 낙주매매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다른 기법들은 다 공식이 있어요. 근데 낙주매매는 공식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실전이 훨씬 더 좀 많이 좌우를 합니다. 낙주매매 모델상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 급락은 끝났다. 그런데 제대로 오르기는 힘들다.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는 가격을 5만 5천 원에서 5만 7천 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 자료에 보시면.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5만 4천 원에서 5만 6천 원. 요 범위가 낙주매매 모델상 삼성전자의 중기 매수가가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요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요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르는 주식을 막 쫓아가기 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속상한 경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낙주 매매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 USB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 USB 안에 담겨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또 리포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배웠어요. 네. 사실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냥 네.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다 해서 전반적으로 강세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일찍 알아보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리포트를 갖다가 이제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나오니까 그 중에서 좀 좋은 리포트를 갖다 고르는 방법인데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그중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리포트가 하루에 나오는 게 정말 보시면은 연간 7만 개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간 7만 개를 갖다가 365, 총 이제 한 200일로 나누면은 매일 한 280개 정도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이 결국은 초과 수익률이다. 종목과 초과 수익률에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어떤 애널리스트는 1억이고 1억 이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10억을 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봉 기준의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결국은 수익률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리포트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리포트를 갖다가 내면 이게 시장의 반응을 얻어서 주가가 뜰까라는 부분이겠죠. 결국 이제 그게 우리의 수익률과 직관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그 베스트 리포트는 일단 적중률은 한 85% 정도 됩니다. 85%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뭐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붕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동국지약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11.6% 급등을 했고, 그리고 그 무거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때 시장이 되게 어려웠는데 한 5일 동안에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뭐 시프트업 이런 주식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투자 원칙으로 할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텐베거 종목을 갖다 공식 기법을 갖다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그 부분도 그렇고 베스트 리포트도 그렇고 보시면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수급도 고려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고려하고, 업황도 고려하고, 차트도 물론 고려합니다. 차트도 중요해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떤 적중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손절을 갖다가 확실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베스트 리포트를 하루 아침에 한 10분, 제가 보통 8시 30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그 공부하는 분들께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기법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하루 10분 만에, 처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 시작하기 전 8시 30분쯤 떠먹여주는 이 리포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USB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나머지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네. 예. 자, 일단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법 자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법 자료는 여러분들 이제 받아보시면 이게 뭐 5페이지, 6페이지짜리 그런 게 아니고요. 한 100페이지짜리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요즘 보시면은 이제 시중에서 주식 투자 관련 그런 책 그러면 보통 한 뭐 25,000원, 3만 원, 3만 5천 원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그런 책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실 거고, 일단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내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주말에
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두 시간이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 일단 처음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1강을 갖다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실전 비법 쪽으로 가셔가지고 요 12강부터 15강까지 보시고요. 요거를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가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목균형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혹은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게 핵심이 뭐지? 그리고 뭘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격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끝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셨는데 뭐 패턴 매매나 추세 매매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항선이나 뭐 지지선,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 잡는 데 되게 중요하고,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에서 일단 1강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술자리에서나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뭐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추천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당장에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사도 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자, 주식을 갖다가 한눈에 추세를 갖다가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한 5가지 방법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려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누군가에게 주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런 차트를 갖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갖다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혹은 더 사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단 보시고 지나가면 되실 것 같아요. 네,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자료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 USB를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급등세가 나오더라고요. 바이넥스도 그랬고요. 테크윙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정보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원래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무리하게 되면은 당합니다. 자, 일단 오늘 종목은 또 테크윙이에요. 테크윙. 자, 일단 테크윙 주식이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바로 지난주에 우리 종목이었죠, 그렇죠? HBM 테스트 장비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하이닉스나 다른 주식들은 좋은데, 근데 이 주식은 왜 망가졌느냐? 아시다시피 그 ASML,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16%, 그리고 어제도 마이너스 6%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에도 지금 이제 장비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급락이 어느 정도 거의 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가 매수의 그런 관점에서 또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이 일단 실적 효과에서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이제 테크윙이 급락을 갖다가 했을 때 이날도 이제 마이너스 8%가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8% 빠진 게 테크윙이 실적 발표를 갖다가 한 거였었는데 컨센을 갖다가 하회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8%는 좀 과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ASML 요 내용 때문에 장비주들이 더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게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식이 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 3, 4일 만에 10% 이상 올랐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또한 10% 이상 올랐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워낙 이렇게 뭐 종목을 올리면 다음날 팍팍 오르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고 주식은 사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가를. 근데 오늘은 제가 한 오후 2시 정도에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테크인 주가가 오늘 한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었거든요. 3.8인가? 그런데 막판에 TSMC 그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들이 다 들어 올렸거든요. 테크인도 종가에는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끝났습니다.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가의 반등이 나온 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34,750원일 거예요. 이거보다는 좀 낮은 거. 그래서 매수가는 한 34,000원 정도로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한번 올려드리고 자 1차 목표가를 제가 예전에는 보통 1차 목표가를 갖다가 한 10%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한 수개월 동안은 1차 목표가가 한 5%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대형 우량주에서 10% 수익을 갖다가 기다리다가 오히려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지금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좀 눈높이를 조금 낮게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은 그래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뭐 5, 6%, 5에서 7%면 나쁘지 않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은 목표가를 조금 낮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타이밍이 보면은 최근에 되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면은 대부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이게 뭐 터널의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터널의 끝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건 길어지는 하락장에 국내 증시의 지금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사실 잘 안 나와요, 요즘에. 뭐 그럴 때 좀 쉬어야죠, 그렇죠? 네, 또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난이도가 최상이고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시세가 난 종목에 지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시세가 낮다. 그러면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테크윙 말씀드렸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반등이 종가 부근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여유 있게 보시고 그리고 가격도 제가 종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가격이 제가 보기에 올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서서히 좀 재미 삼아서 일부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요즘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실력이 최상인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주시면서 미국 증시 연평균 수익률 점검은 필수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요. 저가 매수 관점으로 테크윙 또다시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과연 좋은 상승세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10분만 투자를 해도 큰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이 USB까지 함께 받아 가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공부하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